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정받는 아파트의 가격들이 대폭락하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리고 관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아파트의 가격들, 부동산의 가격들이 어쩌면 반등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덴데크 실제로 부동산의 가격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낮게 거래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은 많이 오버슈팅 됐던 그런 아파트의 가격들, 호재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 많이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거래가 되고 호가가 많이 낮춰진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는 공급 물량이 많았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아주 큰 폭으로 40% 이상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경제 상황이 아닌 현 상황 속에서 부동산의 가격은 30%까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물론 지금의 지나온 그 과거의 사례들을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의 하락폭 그리고 가격의 폭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들도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미분양의 지표들을 당연히 봐야 되는 것은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극심한 비수기이죠. 지금 현재는 여름이고 장마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가 많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8월이 지나고 9월이 지나서 이제 성수기가 지난 후에 아파트의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종부세의 완화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많이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유 전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주택을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부 월세나 전세로 돌리면서 이러한 주택을 보유하는 전략을 쓰기에 더욱더 좋은 요건이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지금과 같이 거래가 많이 안 되고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사기에 공포 심리가 많이 적용이 되게 된다면 부동산의 완화책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완화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취득세 중과에 대한 완화, 그러니까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완화책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1년 이상 그렇게 장기간의 조정을 받았던 시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 10월부터인가요? 한 10개월 이상 지금 조정 장세를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아파트의 조정을 받는 시기가 더욱더 길어질지 아니면은 2, 3년 더 갈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장세가 더 길어지게 된다면 이런 완화책들로 인해서 누가 움직이게 될 거냐면은 무주택자 분들이 먼저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다주택자 분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다주택자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없었던 그 중과 세율들이 많이 지금 규제책들로 나오면서 이제 투자를 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방의 공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이라든가 비주택이라든가 이런 곳들의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몰렸던 것들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많은 규제 지역들 해제 그리고 이러한 그 세금에 대한 완화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분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이 먼저 움직이면서 일부 지역들 중에 입지가 좋거나 규제 지역 해제된 지역들 중에 그래도 호재가 있고 개발 가치가 있는 곳들을 선점하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수요가 움직이면서 이제 1주택자가 움직이고 무주택자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지금 현 상황만 봤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하락되는 것이 지속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가 내는 그런 완화책들
그리고 이런 완화책들 중에 무주택 서민들만을 위해 가지고 뭐 대출을 완화해주는 그런 완화책 말고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을 사고 팔 수 있게 그리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완화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다주택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움직이게 되고 지금 현재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오르고 있죠. 지금은 금리가 모두 오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은 큰 리스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대출 이자를 많이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당연히 리스크이긴 하지만은 아주 큰 리스크라고 볼 수는 없어요.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리스크들, 경제 위기들 이런 것들에 직면했을 때 내가 감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동산들을 저가에 팔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러한 부동산들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그런 경제적인 위기의 리스크가 정말 위험한 리스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내년이 되면은 금리가 정점을 찍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금리에 따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은 추후에 이런 금리 리스크는 많이 해지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양도세 완화에 대한 매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매물들의 증가폭들이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는 이런 매물들이 아주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데이터상이나 수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수기가 될 수 있는 가을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올 하반기의 부동산 시장 그리고 올 하반기의 정책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포심리 때문에 대출의 규제를 완화해주면 주택 안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더 관망해도 되는데 굳이 무주택자인 분들이 무리를 해서 그리고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내가 가져가면서 많은 금리를 지불하면서 대출 이자를 실행하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금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투자자분들은 그런 생각보다는 한 스텝 더 앞당겨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만약에 이런 그 세금적인 측면을 완화해 주는 거래 활성화 정책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내가 현 시점에서 어떠한 부동산을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지역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인지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관망을 하면서 무주택자 분들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 부동산 시장을 집중하셔서 보셔야 돼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지금 현재 2023년, 2024년까지 주택 공급량이 거의 정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2026년까지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청약 경쟁률이 만약에 좋아지지 않는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급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도 굉장히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들도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제 생각 같은 경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냥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임성배 TV를 통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하고 앞으로의 제 경험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 현 시장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장에서 만약에 올 하반기에 다주택자 분들을 위한 거래 활성화 정책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지금과 같이 많이 올랐던 주택 가격 이제 사고 싶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취득세 중과의 완화라든가 그리고 대출에 대한 완화 그리고 이러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만약에 정책이 나온다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래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많은 분들,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규제 지역들로 둘에서 해제된 지역들 그리고 거래를 하면서 중과를 내지 않는 내가 세금적인 부분에서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아도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볼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주택들 중에 좀 더 상위 입지로 갈아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신경 쓸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두려움을 갖고 내가
좀 안전한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또는 안전한 내 집 마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방법들 중에는 청약이라든가 경매라고 할 수 있는 주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방법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보고 있던 지역들 중에 금매보다 더 싸게 나오는 그런 물량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감내할 수 있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의 기회로 포착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의 이런 그 거래 침체기 그리고 가격의 하락기가 더욱더 만약에 지속된다면 어쩌면 앞으로의 주택 가격이 더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반토막이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시장을 잘 예측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상승, 무조건적인 하락이 아니라 부동산은 생물과 같이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매개체들이 합쳐져 가지고 가격이라고 하는 요소를 결정하고요. 그런 가격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현재의 국내 내수 경기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들을 정부에서 내놓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100% 맞출 수가 없고 단지 그 시장 속에서 내가 대응하면서 거기에 따른 내 집 마련의 전략들 그리고 내 기준에 맞는 재테크 전략들을 세워 나가시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반등의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거래가 계속 침체되고 부동산의 가격들이 거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되는 거. 그래야지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 경기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제 상황이 이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거래가 안 되고 지금과 같이 많이 올랐던 가격들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래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거래 침체 속에서 악순환이 또 반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할 거예요. 지금도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많은 규제의 완화를 통해 가지고 반등하는 시점을 정부에서는 이제 지향할 겁니다. 하지만은 거래가 될 수 있는 측면들을 계속해서 모색할 거거든요. 그런 모색점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그런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게 됐을 때 다주택자분들이 아마 움직이게 될 거고 이런 것들이 다주택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먼저 선행을 하게 되고 부동산을 사게 되고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주택자분들, 그 다음에 가격대가 올라가는 것을 본 다음에 반등 시점을 확인하고 무주택자분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타이밍을 뭐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은 이제 8월이고 8월이 지나가고 이제 거래의 성수기인 가을철이 오게 되죠. 가을철이 오게 됐을 때 이런 거래량들이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낮게 급매로 나온 물량들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는 또 산다는 거거든요. 이런 물량들의 거래량들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그래서 부동산의 반등보다는 조정이나 침체에 관심을 갖고 있고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뉴스 기사하고 반대로 하면 성공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많이 뭐 하락할 거다,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 지금이 사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가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하고 반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리고 전문가의 얘기들하고 반대로 하면은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침체기 그리고 부동산의 폭락을 예측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쩌면 반등 시점으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진 않을까 한번 좀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런 제 생각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고 대응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다가올 가을철이라든가 그리고 하반기에 이런 거래량들을 하고 부동산의 심리 지표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도 주시 있게 예의주시하면서 볼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미분양 물량들이 지금 쌓여가고 있는데 더욱더 많이 쌓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완화책들에 대한 정부 정책들도 발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기회를 만드신 분들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 하락하고 침체한다고 하는데 반등의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동산, 어려운 부동산, 그리고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경험이 짧다고 해가지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에서 요소에 얼마나 반응을 잘 하느냐, 대응을 잘 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옳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에 따른 그런 달콤한 열매를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한쪽에 편향적인 생각, 너무 한쪽에 집중되는 생각들을 하기보다는 양면성의 생각들을 가지고 한 번쯤 반대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와 다른 생각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들을 예측하고 대응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응에 있어서 절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한 선택에 올곧이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내가 판단한 것에 내 재테크 마인드를 통해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올바른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 상황들을 잘 지켜보시고 이런 지금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저도 하반기 시장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변화되는 부동산 시장에 잘 대응하시고 올바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정진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